검찰의 정경심 교수 소환에 대해서 뒷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권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비공개 소환이면 기자들도 오늘 정경심 교수가 올지 안 올지 몰랐다는 얘기죠? 네, 검찰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언제 올 거다 이렇게 밝힌 적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들이 막연하게 며칠 전부터 계속 검찰청사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오늘 일부 기자들은 정 교수 집에 가서 그 집 앞에서 새벽부터 기다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 기자들도 정 교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정 교수가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가 아침에 검찰청사로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검찰청사 바로 앞에서 계속 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대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의 눈을 피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건가요? 그 서울중앙지검에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고요. 또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문이 있습니다. 아마도 정 교수는 그 문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면은 기자들이 알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또 이렇게 지하로 들어가서 조사실까지는 가려면 검찰 직원 누군가 또 안내는 하긴 해야 되는데 아마도 검찰 측과 이런 안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그런 걸 대비해서 기자들이 지하 주차장에도 가 있지 않나요? 저희 때는 그랬었는데. 예, 그 주차장 앞에서도 오늘도 대기는 했는데 그 주차장 철문이 차가 열리면 그때만 바로 열리고 바로 닫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차가 오면은 그 멀리서부터 누가 오는지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차 안에 누가 탔는지 알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썬팅이 지나게 돼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야당에서는 황제 소환이다, 특별한 혜택을 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걸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소환을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법무부 훈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건 관계인이 공적 인물인 경우입니다. 그 공적 인물의 대상도 고위공직자, 정당 대표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무부 훈령으로 본다면 정 교수가 공적 인물은 아닌 겁니다. 하지만 과거 최순실 씨 소환을 공개한 전례를 본다면 공적 인물은 아니더라도 국민 관심이 큰 만큼 공개를 하는 게 맞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만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는 게 검찰 설명인 만큼 무조건 특혜 이렇게 못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다른 이가 내가 건강이 안 좋다. 그리고 나는 사생활이 공개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면 이렇게 빼줄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형평성 논란이 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수사 공보 준칙 개정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런 논란이 없도록 수사 공보 준칙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주문을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결국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무릎 꿇은 거라고요. 그렇게는 안 보십니까? 원래 검찰이 정 교수를 통상 방식대로 검찰청사 1층으로 걸어오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1층 현관으로 오면 기자들이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 소환이다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에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수사 관행 등을 개혁해야 한다고 검찰에 주문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비공개 소환 이야기가 흘러나온 시점이 공교롭게도 이번 주 초입니다. 그 다음인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자체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자 소환 방식을 고민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 교수는 건강 상태 때문에 중단해달라,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건강이 실제로 많이 안 좋습니까? 정확한 상태는 개인정보라 저희가 알 수는 없긴 한데 정 교수가 실제로 과거 영국 유학 시절에 사고를 당해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얼마 전 자택 압수수색 때도 그 충격을 받아서 구급차를 부를 뻔한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건강 문제로 조사가 중단된 적이 또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지난해 1월의 일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다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 시작 4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정 교수 입장에서는 제가 정 교수라면은 어떻게든 또 오는 게 싫잖아요. 한 번으로 조사를 끝내고 싶은데 물론 건강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러면 오늘 이렇게 어쩔 수 없어서 간 건 자기가 혹시 생각한 것보다 검찰이 많은 증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답하는 게 좀 힘들어서 그러니까 대책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일부러 끄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는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검찰의 수사 상황, 수사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이렇게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앞으로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그동안은 정 교수가 증거인멸 의혹을 받다 보니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왜요? 일단 문 대통령이 수사 관행 개선을 요구한 게 있고요. 또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됐습니다. 게다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지금 관건입니다. 현직 장관 부인이 도주를 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영장 발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조 장관 임명을 막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이 바로 나올 겁니다. 예, 그렇겠죠. 다만 현재까지 검찰 내부 기류는 구속 수사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긴 했습니다. 검찰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건영 기자였습니다.